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이 양호하게 오르는 양상 속에서 주도주 순환매라는 키워드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셨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해외 주도주 매도 우위 변동성 확대로 제가 한 줄 오늘장 한마디로 좀 보내드렸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주셨는지 좀 더 들어볼게요. 해외 주도주들에 대한 좀 매도 우위 장세,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이제 확대 구간,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하고의 오늘하고의 시장은 저는 많이 좀 다른 성격이다라고 좀 보거든요. 지금 아침에 해외 시장이 급락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해외 쪽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들이 앞으로도 저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 시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 종목이 올랐다라기보다는 특정 종목군들이 쏠림화가 나오면서 이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자금이 완전 쏠리면서 뭐 주식 액면 분할 관련된 내용 때문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은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이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폭락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해외 시장 똑같이 하락하기보다는 단기간으로만 좀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체적인 좀 체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좀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주식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분명한 거는 8월 13일에 2460까지 갔다가 2270까지 한 일주일 사이에 200포인트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왔다 이거죠. 그럼 이때를 우리가 이제 1차 조정이라고 본다면, 이후에 나오는 좀 2차 조정은 1차보다는 훨씬 더 저는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차 때는 이 시장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어떤 이 유동성 자금 자체가 이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기인해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기대감이 좀 큰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해결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일정 좀 포기하면서 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좀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스마트머니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좀 부작용은 분명히 영향을 좀 끼칠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마치 이것이 이제 해결된 것처럼 주식들이 반등되었던 이 경기 민감주들이 너무 많았다 이거죠. 뭐 예를 들면은 IT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전자도 그렇고, 저는 이거 연말까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기술 반등도 있지만 어떻게 뭐 시진핑 방안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게 납득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정작 이번 구간을 마지막까지 이끌어가야 되는 거는 코로나19로 대표되었던 이제 주도주들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주도주들을 보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뭐 LG와 같은 2차 전지,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같은 어떤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집단, 언택트,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나 이제 전기차 관련된 sek터들이 계속 주도하는 시장으로 가야만 이 시장의 성격이 튼튼하다 이겁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도로 한 뭐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왔잖아요. 이러한 성격 자체는 질적으로 좋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제하고는 좀 다르게 현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저는 키워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준으로 이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라인이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 좀 드렸는데 2410 라인, 2410 라인이고 그 다음에 2270 라인, 2270 라인과 2180 라인, 이렇게 좀 기준 라인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2410 라인, 그 다음에 2270 라인, 그 다음에 2180 라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그 시가가 지금 양봉 나오고 있는 자리가 233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봉이 무너지게 되면 차례대로 대기하고 있는 자리가 2270과 2180, 요 1차, 2차까지는 다 오픈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현금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수를 더 줄이는 구간으로
좀 오늘 시장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베스트가 될 수 있는 거는 저는 5G와 바이오 제약. 근데 여기서도 종목을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오늘 좀 반등 나왔었을 때, 좀 로스컷을 하시더라도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거 더 우선으로 하시고, 5G도 종목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현금에 대한 부분 더 키워놓은 상태에서 바이오 제약도 일단 좀 줄여놓고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지수에 대한 좀 출렁거림이 만약에 하방 쪽으로 좀 더 크게 나온다고 한다면 2270이나 2180까지 크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우선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는 5G 대장주나 바이오 대장주 쪽으로 다시 가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은 아침에 이제 급락한 거에 비해서 좀 반등 나온 애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KMW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해줬고, 그 다음에 뭐 서진생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플러스 전환되고 있는 이런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5G 쪽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건 맞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를 했었을 때는 종목을 좀 줄여놓고 현금을 다시 확보한 상태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양봉을 지켜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약간 다음 주를 내다보면은 현금을 좀 챙겨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다음 주 전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뭐 5G라든지 제약바이오 기존에 워낙에 좀 강조해 주셨던 이 두 종목군들은 그대로 또 보유를 하면 좋을지,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인 전략 주신다면요. 네, 그대로 보유하면 안 되고요. 종목을 저는 절반 줄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도 순환매 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도 이제 종목을 이제 저는 반절 이상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절반은 줄여놓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대로 오늘 시장의 어떤 저점인지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반대로 여기서 다시 하방 변동이 나오게 되면 또 대응해야 되니까 종목 무조건 줄여야 된다. 저는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 더 가더라도 종목수를 줄여놔야 되고 현금이 더 우선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바이오 제약도 저는 이번 구간에 계속 중심 역할은 할 것인데 일단은 종목을 줄여놓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종목을 더 늘리기보다는 종목을 더 줄여놔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을 줄여놓는 데 있어서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베스트로 이야기했었던 뭐 주식들 가운데서는 저는 이번 구간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좀 NK 세포 쪽이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5G 쪽도 그동안 이제 순환매 적극적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드렸는데 좀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거죠. 시장에 이런 좀 변동성이 생겼으니까 좀 조심하자. 이런 관점인 거고, 그래서 이제 종목을 일단 절반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종목분들도 만약에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 뭐 3개 정도 있다. 그러면 1개 정도만 만들어 버린 겁니다. 1~2개 정도만. 그 현금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위로 뭐 반등 나올지 옆으로 행보할지 하락할지 이거 예측하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않고 우리가 딱딱 원하는 자리 왔을 때만 그 현금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 아래쪽에서 등락이 나오는데 상방을 제압하는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방이 제압되었을 때 상방 전략이 필요한데 그거는 확인한 다음에 대응 전략을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방 쪽으로 추세 전환되는 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한다면 뭐 이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공개 방송을 통해서든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되 현금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찌됐든 간에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니까 이런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주말 동안에 나올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 다음 주 증시를 위해서 살펴놔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 지수가 지금 만기일이 있잖아요.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360인데요.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지금 보게 되면 뭐 나스닥이나 이제 다우지수 봤었을 때 갑자기 이 흐름이 나온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갑자기 그냥 폭락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액면 분할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건데, 키움증권은 갑자기 8% 개파락 나왔잖아요. 그죠? 그다음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8%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갭으로 빼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대응을 못해요.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강했던 것만 기억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뭐 내가 사면 또 올라가겠지, 뭐 또 수익 나겠지. 절대 손해보고 팔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겸손해져야 됩니다.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다음에 시장이 화가 나면 얼마든지 한 방에 싹 그동안 벌었던 것들 가져올 이거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요.
설사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제 전략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등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겸손해야 됩니다. 현금을 만들어야 되고 언제든 주도주들이 한 방에 갭으로 10%씩 팍팍팍 떨어졌었을 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때는 현금이 우선이에요. 지금의 어떤 손실이나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때 되면 V자 반등 나올 때 금방 메꿔질 수 있어요. 그때까지 내 계좌를 최고로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주는 만기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하 변동성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2410 라인이 회복돼만 다시 상승 전환 기준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전략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270이나 2180 요 자리가 올 때까지는 현금을 최우선으로 둔다. 종목수를 최대한 압축한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한테 까불지 않고 겸손하게 시장이 화가 났을 때는 조용하게 그동안 벌어왔던 것도 잘 지키고 다시 사더라도 이게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전략 같아요. 일정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앞에 겸손하라. 오늘의 한마디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